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코딩하며 배우는 파이썬 진코파의 저자 서민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메뉴의 일반화, 목록과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메뉴를 일반화 해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리스트, 목록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포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show 메뉴 함수를 이후에 이제 수정하지 않도록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일반화시키는 이 과정에서 목록, 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 목록이 사용이 되고, 자, 목록은 0개 이상의 객체를 순서대로 묶는 집합객체로 일반적으로 for 입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목록은 그 항목을 서로 다른 종류의 객체로 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객체로 구성한다. 목록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뉴의 일반화, 목록과 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변수를 추가해 볼 건데요. 우리 그 앞에서 이제 쇼 메뉴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자, 메뉴 0은, 자, 메뉴형 변수를 하나 만들고, 1번, 아메리카노. 메뉴 1은 2번, 카페라떼. 메뉴 2는 3번, 에스프레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 이 자리에는 뭘 넣어주시면 되나요?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비슷한 형태의 문자열을 이제 각각의 이제 변수로 정리를 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전과 같이 동작을 하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계속해서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변수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그 메뉴를 가리키는 거죠. 메뉴를 가리키고 어떤 같은 형태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 변수 자체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같은 변수들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값들을, 문자열 값들을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이제 어떤 집합객체, 목록객체가 되게 되는 거죠. 목록객체의 값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메뉴는 요 목록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목록객체 이름을 우리가 메뉴로 정한 거다. 메뉴는 목록객체를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뉴가 가리키는 목록객체에 대해서 요 놈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0번, 요게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의 0번 항목, 메뉴의 1번 항목, 메뉴 2번 항목,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목록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그 관계성을 좀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쇼 메뉴에서 출력하는 그 값들을 이제 일단은 그 목록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동작이 이제 같은 동작이 사실은 반복이 됩니다. 프린트라는 이 동작, 프린트 메뉴 여기까지 똑같고 이 부분만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동작은 같고 그 항목들만 다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포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for in 이렇게. 자, range 3 하게 되면 3 범위 내에서 3 범위 내에 있는 i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을 i로 받아서 그 i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죠. 자, 이 range 같은 경우는 0부터 3 미만, 즉 2까지입니다. 3 미만, 0 이상, 3 미만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3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요 i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메뉴가 이제 3개다 보니까 포문에 대한 어떤 효용성을 효과를 크게 느끼실 수 없는데, 포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3개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동작이 뭐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럴 때 이제 이 포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뭐 3개 정도는 사실 이런 형태로 그냥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한계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포문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메뉴의 길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3개다 보니까 여기에 고정으로 3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계속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메뉴의 길이, 이제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length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그 목록이 가진 그 항목의 개수를 이 length가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메뉴가 추가되든 빠지든 우리가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목록, 그 다음에 포문을 먼저 이제 살펴보셨는데, 자, 요 경우 우리가 이제 range라는 걸 이제 썼지만은 range 말고 이렇게 목록을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목록을 직접 이렇게 메뉴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을 출력해, 이런 형태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range 같은 경우는 요 i로 받아서 메뉴에 i 이렇게 했지만, 요 경우는 메뉴 안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이 아이템으로 받아서, 이 자리는 뭐 i로 쓰셔도 됩니다. 앞에처럼 아이템을 출력한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모양이 다른 거 주의해 주시고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 메뉴 자리에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메뉴의 그 목록 객체를 직접 이렇게 써주셔도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서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이제 목록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대괄호를 이렇게 소괄호를 쓰시게 되면 이 경우 우리가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플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어떤 뭐 집합, 이런 의미입니다. 집합. 자, 목록과의 차이점이라면, 목록 같은 경우는 이 목록의 항목을 읽기도 하지만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도.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를 나는 뭐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다른 이제 커피 이름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뭐 모카라든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튜플 같은 경우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냥 읽기만 가능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읽기만 가능하다. 튜플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이제 그 함수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튜플이 아니고 목록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튜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걸 우리가 튜플이라고 한다. 그 읽는 거,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목록과 성격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이라는 걸 소개를 드릴 건데요. 사전. 아까 그 목록 그 리스트 자리에
같은 경우 대괄호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중괄호로 이 자리를 묶게 되면은 요 경우는 이제 이거는 사전객체가 됩니다. 사전객체. 목록과 튜플 같은 경우는 0번, 1번, 2번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전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쌍점이 있고, 그렇죠? 요 아메리카노에 대한 요 값과 그거에 대한 키, 이렇게 즉 키와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값, 요 1번 문자 요 키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줘. 요 키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형식은 키와 쌍점, 콜론, 그 다음에 값, 이렇게. 키와 값에는 여기서 이제 문자로 했지만 이제 다른 값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숫자라든지, 뭐 숫자도 이제 정수, 실수 뭐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 앞에 예제들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그 사전을 놓고 사전을 가리키는 메뉴를 놓고 메뉴 안에 있는 그 키들에 대해서 요 경우 이제 포문에 요 사전을 넣어주게 되면 이 키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키 값이 요 값이 아니고, 자, 키에 대해서 키값 더하기는 이제 붙이는 거죠. 점 하고 메뉴에서 요 키값에 해당되는 항목값 이렇게 출력을 이제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은 앞에 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이라는 것도 소개를 드렸고, 사전은 내부적으로 요 값들이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넣어줄 때는 이렇게 1번, 2번, 3을 넣어줬지만 내부적으로는 순서대로 정리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좀 순서 없이 이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키를 이용해서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키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예제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데, 수행을 해보면 1번, 2번, 3번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2번, 3번, 1 이런 식으로 순서, 우리가 볼 때 순서가 바뀐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나는 순서대로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sorted라는 이 함수를 쓰면 됩니다. sorted 메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 사전을 통해서 나오는 요 값들을 정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전순으로 정렬해서 그 정렬된 상태에서 키값을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출력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사전을 넣더라도 순서대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전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바리스타 프로그램 확장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목록과 그 다음에 튜플과 사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신 거죠. 자, 다음은 처리에 대한 일반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참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문 처리 함수를 일반화 시켜 볼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이름도 변수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변수가 가리키는 그 대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변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객체, 실수객체, 불객체, 그리고 또 클래스 객체도 가리킬 수가 있고 클래스 자체도 가리킬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변수는 함수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함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값 변수 생성하기. 즉 함수를 가리키는 이제 변수,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레시피 0번, 1번, 2번이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고 각각 메이크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에스프레소를 가리키게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함수들이 이제 같은 성격을 갖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을 갖는 변수로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가리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레시피 0이 가리키는 함수를 수행한다. 레시피 1이 가리키는 함수를 수행한다. 레시피 2가 가리키는 함수를 수행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 변수들
같은 성격의 변수들은 우리가 이제 목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에스프레소라는 이 함수를 묶어서 목록으로 이제 묶는 거죠. 묶고 그 다음에 레시피라는 이 변수가 이 목록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은 어떻게 하시느냐? 레시피의 0번 항목, 요게 레시피의 0번 항목이죠. 그쵸? 요 자리는 실제 뭘로 대체가 되느냐? make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레시피의 1번 항목, 요 자리는 make 카페 라떼로 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레시피 2번 항목, make 에스프레소라는 걸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또 우리가 일반화 해볼 건데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커피를 만드는 방법들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녹차, 메이크 그린티라는 게 추가가 되게 되면 여기 엘리프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또 메이크 카페라떼가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빠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루틴이 계속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일반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오더의 정수값이 1에서 3 사이 값이면 이 오더는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쵸? 그러면 오더를 정수로 바꿔서 빼기 1, 예를 들어서 1이 넘어오면 이게 1이 되면 레시피의 0번 항목이 되는 거죠. 3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3 빼기 1은 2가 돼서 2번 항목이 되죠. 레시피의 0번 항목이 가리키는 함수, 레시피의 2번 항목이 가리키는 함수, 이런 형태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는 똑같죠. 그쵸? 자, 여기서도 메뉴의 길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즉 레시피의 길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레시피.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의 땡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동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꿀 일은 이제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목록 부분을 튜플로도 한번 변경을 해 보시고요. 동작은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작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도 한번 써보죠. 사전. 자, 중괄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사전의 의미가 되게 되고, 형식도 좀 바꿔주셔야죠. 1번 문자열 키값에 대해서는 요걸 수행하고, 2번에 대해서는 요거, 3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행을 한다. 자, 여기서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시피의 get이라는,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get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레시피라는 이 함수에 get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q 값에 해당되는 그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 값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1번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make 아메리카노라는 함수를 이 레시피에서 얻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펑션이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더 값이 1이었다, 문자열 1이었다 하게 되면 이 펑션은 이 자리에는 저기가 되는 거죠. 자리는 make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죠. make 아메리카노. 이렇게. 문자열이 2였다. 그러면 make 카페 라떼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펑션이 가리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펑션 값이 none이 아니면, none이 이제 지금 처음이 나오는데, 요 get이 리턴한 값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none 값이 리턴이 됩니다. 펑션이 none이 아니면 펑션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 조금 어려운 표현법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C로 치면은 그 함수의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고급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다. 저기 이제 펑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로 넣었을 경우 make 아메리카노의 다른 이름,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모두 다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펑션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F라고 할래,
그럼 이제 F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가 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는 똑같습니다.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에서 이제 우리가 그 메뉴와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대한 처리 부분 갖다 일반화를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목록이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또 이제 사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